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도비 웹이나 그래픽 디자인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진행할 두 번째 스피커 디자이너 송호정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 이런 강의가 생전 처음인데 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래픽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개성을 좀 가지신 디자이너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고도 많이들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강의는 아주 기초적이고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을 막 시작하시거나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텍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디자이너로 한 4, 5년간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펜타브리드라는 광고 회사에서 이제 비주얼 디자이너 그리고 아트 디렉터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제 비엔스를 개인 작업실로 삼고 깊고 강한 색감의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 작업들을 좀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나 어떤 해외 디자이너들한테 우리나라의 도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을 알리고자 이런 내가 사는 도시의 서울을 주제로 일러스트레이션도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마블을 또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마블에 관한 캐릭터 디자인들도 많이 했었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포스터를 만들고 비엔스에 올렸더니 네이버 라인 데코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아이콘 팩도 작업을 했고요. 네. 좋아하는 게 많을수록 영감을 받는 부분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 작업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로 일과 생활이 딱 분리가 돼 있죠. 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 디자인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직업으로만 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작업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할 때마다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는 스타일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떤 초심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많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개인적인 자유로운 아트웍 작업을 통해서 창작 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이제 비엔스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제 지구 반대편의 외국인들과 디자인이라는 시각 언어로 소통을 하고 그런 거에 되게 뿌듯함도 많고요. 비엔스를 조금 이제 좀 어렵죠. 이게 사이트도 영어로 대부분 돼 있고 이제 거기 올라오는 작업물들도 워낙에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아예 거기서 활동을 할 거라는 생각조차 대부분 안 하실 텐데, 오늘은 이런 실습을 통해서 작업물을 비엔스에 업로드를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정리를 해보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작업물들은 지난 3월부터 제가 1년간 하루에 하나씩 그래픽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인 강제 노동이죠. 강의 전에 제 비엔스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하고 명확한 대비를 주제로 슈퍼 그라디언트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라디언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만들어 볼 텐데, 이제 40개 정도 작업을 했어요. 네, 이제 320개가 남은 거죠. 네. 야근이 있거나 사적인 약속이 있거나 해도 무조건 매일 하루에 하나씩 꼭 만들어야 되는 제 자신과의 약속, 규칙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툴을 다루거나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요즘에 데일리 포스터라고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처음에 좀 시작을 해가지고 유명한 해외 디자이너가 2명 정도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저도
아, 나도 하고 싶다, 좀 할만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다 끝나고 365개가 다 완성된 내년 3월에는 굉장히 제가 많은 도움 그리고 성장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디자인을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보시면 좀 난해하잖아요. 되게 뭐 조금 추상적인 표현도 많고 다크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입사 지원할 때 조금 낙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 스타일을 계속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어떤 저만의 장점이 됐고 저의 색깔이 됐고 주변에 좀 많이들 알아봐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힙합으로 따지면 도끼 같은 거죠. 네. 누가 뭐래도 자기 갈 길을 가는. 네. 오늘 해볼 작업들은 첫 번째로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렌드 툴을 이용한 그라데이션 표현. 이게 블렌드라는 게 말 그대로 섞다라는 뜻인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이제 어떤 디졸브 효과를 통한 혼합을 이용해서 그냥 포토샵에 있는 일반적인 필터를 이용한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그 어떤 특유의 모양을 유지한 채 독특한 그라데이션 표현을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포토샵의 웨이브 필터와 레이디얼 블러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렌드 툴을 이용한 동적인 글자 표현 뭐 이러한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를 또 추가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러스트레이터의 메시 툴을 이용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볼 텐데 굉장히 사이키델릭하죠. 네. 그 메시 툴이라는 게 그 저희가 직접 어떤 특정 쉐입에 찍은 패스를 따라서 적용이 되는 그 부분적인 컬러링으로 어떤 유기적인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작업한 작업물들을 이제 고급 모급 소스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비엔스에 업로드하고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과정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브랜드 디자인 하는 분들은 많이들 사용해 보셨겠지만 요즘에 모급을 사용하는 게 트렌드를 넘어서 거의 필수가 됐죠. 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뭐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실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창을 여시면 제가 처음으로 진행할 아트웍은 그 제가 올해 날씨가 풀리고 봄이 찾아왔잖아요. 얼마 전에. 하지만 저는 뭐 꽃놀이를 같이 갈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제 자신을 혼자 스스로 위안하고자 집에서 화사한 봄의 느낌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 뭐 앞서 보셨다시피 A 오브제와 B 오브제 사이에 무수한 그 반복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원하시는 시작과 끝에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고 원을 2개를 만들어 볼 텐데 저는 원활한 작업의 진행을 위해서 샘플에 있는 컬러를 스포이드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시고 같이 묶어 주세요. 그리고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을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네.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한 300단계 정도로 해줄까요? 네. 이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에 디졸브 되는 오브제들이 300개가 연속이 되는 거죠. 네.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네. 오케이 하시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누르시면 이 블렌드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된 블렌드는 잠시 뒤로 치워주신 다음에 이제 이 블렌드를 대입시킬 뼈대를 만들어 볼 텐데 저는 이 옆에 모양처럼 어떤 페인트로 칠한 듯한 크림을 바른 듯한 그런 모양을 내보겠습니다. 이 모양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하실 때 자유롭게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직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검은색 라인을 가진 직선을 만들 텐데
그 팁을 하나 여기서 드리자면은 그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이렇게 옆에 그 변형을 할 수 있는 이런 테두리가 항상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A 선택 툴로 지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H를 누르시면 잠깐 가려지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선택은 돼 있지만 잠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미세한 패스 조정을 할 때나 정확한 이미지의 느낌을 볼 때 훨씬 더 수월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곡선을 만들겠습니다. 네. 직선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펙트, 디스톨트, 지그재그를 누르시면 네, 이런 창이 나오는데 먼저 미리 보기를 활성화를 해주시고 이 구부러지는 어떤 뭐 정도는 한 40mm 정도로 네, 지정을 해볼까요? 네. 그리고 그 단계 값은 한 6단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스무스 체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완만한 곡선이 연출이 되겠죠. 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거는 겉에 이 효과가 그냥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블렌드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 블렌드가 적용이 안 돼요. 네. 이 지그재그 이펙트가 풀리면서 이 직선에 블렌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효과를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를 통해서 한번 깨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의 원본 자체가 이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 있죠. 네. 한번 여기서 반전을 한번 시켜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패스 추가 툴을 이용해서 양 끝에 패스를 추가를 한 뒤에 A 선택 툴로 끊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끊어주신 다음에 함께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블렌드 리플레이스 스파인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 처음에 블렌드 속성을 가진 오브젝트가 뼈대에 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렇게 블렌드가 뼈대에 맞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블렌드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또 세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뭐 시어 툴로 이렇게 이 뼈대를 잡으신 다음에 시어 툴로 기울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한 요 정도로 네. 그리고 원을 잡으신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원의 크기 또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 150 정도로 네. 해볼까요? 뒤에 있는 원도 크게 키워주시면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어떤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 블렌드 리버스 스파인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 블렌드가 그대로 이제 반전이 돼요. 네. 반전이 되고 반전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블렌드 리버스 프론트 투 백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그냥 이 A 오브제와 B 오브제의 앞뒤가 바뀌어요. 네. 뭐 위에 있는 레이어, 아래에 있는 레이어 순서가 바뀌듯이 앞뒤가 바뀝니다. 네. 이렇게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셨으면 이거를 옆에 있는 라이브러리 창으로 끌어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트웍이 하나 생성이 됐죠. 네. 그리고 포토샵을 열어서 가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트웍이 하나가 또 생성이 되어 있네요. 네. 뭐 어떤 이러한 연동성이 어떤 CC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CC를 결제해서 쓴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가 돼 가는데 기존에 CS6를 굉장히 좀 오래 쓰다가 바꾸고 나니까 이게 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로그인을 해서 그 로그인 계정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자기에 맞는 설정들이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 뭐 내가 원하는 작업을 손쉽게 연동을 하고 호환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트웍이 생성이 됐으면 다시 한번 끌어다 주시고, 네. 적당히 키워서 더블 클릭, 그리고 컨트롤 A를 누르신 다음에 정렬을 한번 맞춰주세요. 네. 뭐 비지 컬러도 뭐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네. 뭐 저는 초기에 있던 값으로 포스터를 제작을 하고, 제가 이 포스터를 시리즈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템플릿은 제가 기존에 만들어 왔어요. 네. 뭐 보시면 이 포스터에 대한 제목, 뭐 순번, 포스터 로고, 뭐 이런 제작 연도와 제 이름, 이런 뭐 포스터 제작 날짜가 있고요. 이제 새로운 포스터를 디자인할 때마다 순번과 날짜 정도만 바꿔주시는 거죠. 네. 벌써 첫 번째 포스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참 쉽죠? 네. 그 두 번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네. 그 전에 뭐 이 블렌드 기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블렌드 속성을 조금 더 뭐 숙달을 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거치신다면 옆에 있는 이러한 작업들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만들었던 그 지그재그 모양의 뼈대가 아니더라도 뭐 직접 펜툴로 쉐입을 그리고 뭐 브러쉬로 쉐입을 그리신 후에 뭐 이런 조금 더 자유로운 모양을 가진 뭐 블렌드가 이제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글자를 이용한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뒤에 보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릴 메시 툴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포스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제가 회사에서 좀 회식 때 좀 과음을 좀 하고, 좀 다음날에 어떤 제 신체의 변화를 좀 굉장히 좀 요동치는 변화를 표현을 했는데, 뭐 술 마시면 이제 속이 안 좋잖아요, 다음날. 네. 그런 어떤 나의 장기와 세포들이 움직이는 듯한 표현을 이제 포토샵의 웨이브 필터와 레이디얼 블러, 그리고 역시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까 전에 만들었던 블렌드를 다시 조금 사용을 해볼 건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을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네, 색깔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흡수를 해주시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뭐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블렌드를 표현을 해볼 텐데요. 그라데이션을 설정을 해주시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컬러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뒤에 컬러를 적용을 해주시고 앞에 컬러 또한 복사를 해서 네, 붙여넣겠습니다. 물론 이 뭐 그라데이션의 각도는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렇게 원이 두 개가 만들어지셨으면 다시 한번 블렌드를 만들 텐데, 이번에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B를 이용해서 단축키로 블렌드를 만들겠습니다. 네. 뭐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그 입체감을 가진 어떤 막대 같이 생긴 블렌드가 완성이 됐죠. 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또 원근감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길다 싶으면은 원을 앞으로 당겨서 조금 더 네, 두께감을 가진 막대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 완성이 되셨으면 이거를 자유롭게 배치를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글자가 뒤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조금의 네, 뭐 여유를 좀 가지시고 여백을 가지시고 이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자유롭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지만 저는 샘플을 보고 따라 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이렇게 옮겨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뒤에도 한번 큰 거를 만들어 주시고 뒤로 옮겨서 정렬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세부적인 조정은 이렇게 부분 선택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얼추 완성이 됐죠? 네. 또 약간 공감감이 더 생겼죠, 벌써. 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로 가져가서 아트웍을 만들고요. 다시 포토샵으로 두 번째 포스터 창에서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네. 또 한번 정렬을 맞춰주시고 이번에는 이게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글자를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왔습니다. 네. 글자 레이어 중간에 포스터를 맞춰주시고 이 오브젝트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약간의 뭐 지금 그냥 보기에도 약간의 입체감이 있는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죠.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그 어떤 좀 동적인 글자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어떤 파도에 굽을치는 그런 모양을 네, 조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필터, 디솔트, 웨이브를 누르시면은 어떤 파도 모양의 파형을 가진 그런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그 지금 글자 레이어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잘 식별이 안 돼요. 네, 미리 보기 창이 되게 하얀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취소를 해서 창을 닫아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컨트롤 다시 컨트롤 I를 통해서 잠깐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랙의 글자가 나타났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필터, 디스톨트, 웨이브를 가시면은 네. 이렇게 식별이 잘 되죠? 잘 보이시죠? 네. 이 웨이브 필터가 굉장히 뭐 변수가 상당히 많은 기능이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면서 그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게 어떠한 뭐 몇 회 치수가 가장 적당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직접 디자인 하시는 모양에 맞춰서 계속 테스트 해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한 요 정도 조금 더 크기를 조금 더 원만하게 만들겠습니다. 요 정도 OK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I로 다시 한번 반전을 시켰습니다. 신나게 글자가 굽을 치고 있죠. 그리고 뭐 앞에 있는 알파벳 E 여기에도 한 번 더 적용을 해볼까요? 컨트롤 알트 F를 누르시면 그 전에 썼던 필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물론 같은 설정 값을 유지한 채 반복이 되겠죠. 뭐 자리를 조금 더 배치를 좀 뭐 해줘 보실까요? 벌써 어떤 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어떤 이미지가 완성이 됐는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지금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이면은 조금 좀 흐려지겠죠. 그 포토샵의 필터에 그 흐림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터에 블러에 레이디얼 블러를 적용할 텐데 이게 그 어떤 원의 모양을 유지한 채로 방사되는 어떤 조금 독특한 블러 타입인 거죠. 레이디얼 블러를 눌러주시고 미리 보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이는 이런 블러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퀄리티는 조금 높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어마운트에서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한 8 정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막 또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이 레이디얼 블러도 굉장히 이 글자가 이 도큐먼트 사이즈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준점이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중간 지점 여기가 있죠. 네.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이 각도의 폭이 좁기 때문에, 하지만 취소를 한 다음에 그거를 좀 멀리 내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F를 누르시면 아까와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네, 조금 더 커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처럼 직접 이제 또 디자인을 하시는 글자와 모양에 따라서 레이디얼 블러도 이제 자유롭게 테스트를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펙트를 입히고요. 네, 뭐 여기까지 움직임을 가진 타이포그래피가 또 한번 완성이 됐고요. 네. 참 쉽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터 창을 다시 열어주세요. 네. 뭐 이러한 어떤 포토샵에서도 다양한 블러가 있어요. 뭐 모션 블러, 쉐입 블러, 뭐 레이디얼 블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블러들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또 이러한 포스터들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제 이름 중간중간에 알파벳 O가 계속 들어가요. 네. 이 알파벳 O를 쫙 늘려서 모션 블러를 한번 매긴 다음에 레이디얼 블러로 이렇게 굽을 치는 모양을 표현을 했고요. 노이즈를 좀 추가해서 자연스러운 음영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 또한 모션 블러를 준 다음에 하프톤 이펙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점자로 찍힌 듯한 효과를 주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스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제가 실제로 친구 뭐 계속 이제 술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친구와 좀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 직전에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네, 매일 해야 되니까 이제 신나게 막 작업을 했죠. 막 음악 틀어놓고 혼자 막 취해가지고. 근데 그때 작업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하지만 이 시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뭐 순수 회화에서 작가의 어떤 철학과 정신 상태가 드러나는 작업이라면은 이 그래픽 아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막 요동치죠. 네. 이런 네. 은근히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다뤄보신 분들도 이런 메시 툴을 한 번도 실행을 안 해보신 분들이 좀 은근히 있더라고요. 네. 반대로는 이쪽에 아예 통달을 하신 고수분들은 이 메시 툴로 막 사과 만들기, 바나나 똑같이 만들기, 콜라빵 만들기 막 그런 것도 하시던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어떤 원색적인 컬러를 이용해서 사이키델릭한 느낌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원을 하나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Alt, Shift로 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Ctrl D를 눌러주시면 여태까지 작업했던 게 반복이 돼요. 네. 방금 복사했던 액션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묶어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Ctrl D를 3번 정도 눌러주시면 이 기본적인 판을 가진 원의 집합체가 나오겠죠. 네.
뭐 이번에도 어떤 전체적인 큰 색상의 흐름을 좀 나타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어떤 밑바탕이 될 색들을 이제 좀 찍어 주실 텐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네. 한 반 정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반대 색상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반대 색상으로 시작을 하냐, 지금 좀 다르죠. 샘플이랑 순서가 바뀌었죠. 네. 이게 메쉬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메쉬의 영역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색상에서 시작을 해서 또다시 그 반대 색상을 채워서 네, 채워 넣는 그런 작업을 할 텐데요. 네. 취소를 해서 되돌리기를 하고, 네, 뭐 지금 샘플을 보시면은 뭐 이런 몇 군데는 그냥 아예 풀로 색깔이 채워져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하셔서 스포이드로 색깔을 찍고 그냥 메쉬가 적용이 안 된 컬러를 만들겠습니다. 네. 약간의 스펙트럼이 생겼죠. 네. 그런 다음에 메쉬 툴을 눌러주세요. 네. 이걸 이용해서 이 원에다가 메쉬를 찍겠습니다. 네. 막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서 그 중간 단계로 갈수록 메쉬를 조금 덜 찍으면서 그 색상의 변화를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뭐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좀 찍혔는데 조금 이런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A 선택 툴로 패스를 선택을 해서 스포이드로 컬러를 입혀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분적인 컬러 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엔 여기 파란색을 찍을 차례인데 굳이 뭐 스포이드를 안 갖다 대도 네. 한번 이 파란색 레이어를 한번 누르면은 이 파란색이 컬러바에 자동으로 맺혀집니다. 네. 이번에는 파란색 메쉬를 한번 네. 입혀볼까요? 네.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여기는 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파란색으로 다시 네. 면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파란색 메쉬를 채울 텐데 네.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쉽죠? 네. 뭐 제가 이런 그라데이션 작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나 이렇게 비엔스 쪽지로도 많이 문의가 와요. 네. 뭐 3D 툴을 다룰 줄 아시냐, 그런 작업들을 3D 툴로 했냐, 막 그런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저는 3D 툴을 전혀 다룰 줄 모릅니다. 네. 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일러스트레이터의 3D 뭐 간단한 모델링 이 정도만 할 줄 알고요. 네. 뭐 그냥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도 이런 입체적인 굉장히 뭐 환상적인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오늘 배워 가시는 거고요. 네. 다 계속해서 메쉬를 이용해서 컬러를 찍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에서 다시 녹색으로 메쉬를 찍으면서 올라오겠습니다. 네. 이 밑에 부분은 녹색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색을 좀 많이 찍어주세요. 네. 아, 벌써 뭔가 나오고 있죠. 네. 그 뭐지? 그 뭐 열 감지 카메라? 네. 열 센서?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굉장히 추운 것 같네요. 네. 네, 뭐 약간 완성이 됐습니다. 뭐 여기도 중간에도 몇 개 찍어 주실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 원의 모양들이 형상화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셨으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메쉬 툴을 이제 많이 좀 이용하시다 보면은 또 이러한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여기 뭐 레이디얼 그라디언트 있잖아요. 네. 이걸로는 좀 표현하기가 힘든 어떤 디테일한 입체감을 가진 어떤 구 모양의 그라데이션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네. 정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사과 만들기, 바나나 똑같이 만들기 그런 거를 이제 똑같이 사진처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트웍에다가 그 라이브러리에다가 이 아트웍을 가져다 놨어요. 네. 그리고 포토샵에 들어가셔서 네. 이번에도 아트웍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은 배경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돋보이죠 이게. 네. 이렇게 좀 크기를 임팩트 있게 키워 주시겠어요. 네. 더블 클릭하시고 이 레이어를 레스터화를 해서 수정이 용이하도록 풀겠습니다. 네. 그 스마트 오브젝트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컬러를 보정하는 작업들은 포토샵이 조금 더 용이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레이어를 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컨트롤 U를 누르시면 이런 채도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채도를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색조를 이렇게 바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이렇게 좀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조금 깨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억지로 스펙트럼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한 테스트 해본 결과 한 120 정도로 잡아당기시면은 굉장히 이게 또 자연스러운 다른 테마의 컬러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취소를 하시고 저는 여기서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방금은 전체 색조를 바꿨는데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이 파란 부분만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에서 리플레이스 컬러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파란색만 좀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스포이드가 활성화가 돼 있죠. 네. 파란색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이 추적이 조금 돼요. 네. 그 퍼지니스에서 그 감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감도를 올리시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지정이 되고 뭐 여기서 색조를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뭐 나중에 사진 보정을 하실 때나 어떤 부분적인 사진 보정, 뭐 컬러 보정 작업을 하실 때 뭐 이러한 옵션이 조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시면 플러스 스포이드 툴로 주변에 컬러를 같이 잡으시면 점점 더 이 영역이 넓어집니다. 네. 그렇고요. 네. 취소를 다시 하셔서 네. 저는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 다 안 쓸 겁니다. 네. 저는 컨트롤 L을 이용해서 레벨 값을 이용해서 네. 조금 더 이 대비를 명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세죠 뭔가. 네. 딱 제 스타일입니다. 네. 확 눈에 들어오죠. 네. 요 정도로 작업을 마무리 하시면은 네, 여기까지 뭐 네, 포스터는 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존에 디자인을 하셨던 템플릿을 입히면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여태까지 작업을 했던 작업물들을 목업 소스를 통해서 가상으로 실물화를 시켜보고 입체화를 시켜보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고 현실감 있는 표현을 할 텐데 네, 뭐
저는 이렇게 목업을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한 대 묶어왔습니다. 네. 여러 개, 뭐 여기 마지막엔 저희가 뭐 포트폴리오 작업이니까 포트폴리오 형식의 목업도 있고 티도 있고요. 네. 저는 참고로 이 목업을 픽스에덴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소스를 좀 구매를 많이 해요. 결제를 해가지고 뭐 그 라이센스를 확인해가지고 뭐 주변에 친구나 회사 동료들한테 많이 전파도 하는 편이고요. 네. 뭐 직무를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목업을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조금 작업의 완성도가 부족하더라도 이미 이 목업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수많은 효과와 손길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작업의 퀄리티를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잘 포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일종의 꼼수 같은 거죠. 네. 목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목업을 스마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체계적인 설계가 돼 있어요. 네. 뭐 보통은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제가 뭐 다시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스마트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 레이어에 스마트 오브젝트가 보통은 한두 개가 있어요. 목업 그 파일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 이름이 put your 뭐 design here 여기다가 자기 디자인을 입히라는 거죠. 이렇게 레이어가 돼 있고 다시 한번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너의 디자인을 여기다 얹혀라. 네.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포스터를 컨트롤 A를 한 다음에 뭐 컨트롤 시프트 C 이렇게 해서 복사를 대충 해오겠습니다. 네. 컨트롤 V를 누르시고 붙여 넣어 주세요. 이렇게 잘 사이즈를 맞춰 주시고 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전 창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나는 그냥 뭐 평면적인 포스터를 작업을 했지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의 결과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너무 밝다, 이 목업이 조금 과하다 싶으면은 당연히 여기 다시 이 뭐 글레어 옵션을 조정을 해서 한 30단계, 네, 오퍼시티를 30 정도로 주시고 빛 효과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번에는 닫으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네, 디자인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로 맞추고 당연히 이런 연필들, 어떤 소품들의 컬러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지능적이죠. 네. 저는 이런 목업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아낄 겸 뭐 목업을 내가 직접 또 만들어 보자. 뭐 보통 이런 거를 3D 툴로 좀 이렇게 렌더링을 하시기 때문에 네, 3D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스펙트럼도 넓힐 겸 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판이 완성이 됐고요. 네. 이거를 또 닫으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네. 첫 번째 목업이 완성이 됐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이 디자인을 좀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포스터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평면적이지만 그림자를 많이 줘가지고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포스터에 적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끄면서 저장을 하고요. 네. 대입이 돼 있죠. 뭐 이번에는 삐지 컬러를 좀 다르게 가볼까요? 네. 디자인에는 변칙이 있어야 재밌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반대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또 하나의 또 네, 디자인을 얹히는 영역이 있네요. 여기에 또 같은 포스터를 입히면 재미없으니까 네.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만, 네, 아까 가져와 있었죠? 네, 이 오브젝트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넓혀주세요. 네. 비지 컬러 한번 다시 이 계열색으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자, 벌써 같은 디자인을 사용했지만 뭐 큰 힘 안 들이고도 어떤 하나의 구성이 완성이 됐죠. 네. 참 이쁘네요. 제가 봐도. 네. 그 다음에는 T가 있네요. T. 뭐 앞서 조금 뭐 포스터나 뭐 명함, 뭐 흔한 뭐 쇼핑백 그런 약간은 조금 평면적인 모급 말고도 뭐 이런 티나 뭐 컵, 폰 케이스, 뭐 후드티 굉장히 다양한 모급들이 많으니까 네. 한 번쯤은 구매해 보셔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티를 더블 클릭해서 저 디자인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써있죠. Put your design here. 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네. 여기에 그리드가 쳐져 있어요. 이 안에 그 오브젝트를 넣어라, 뭐 어떤 로고를 넣어라 이런 표시겠죠. 이렇게 T의 영역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아트웍을 가져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얹혀주세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레이어는 눈을 꺼주시고요. 네. 다시 닫으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아, 벌써 T에 제 디자인이 나염이 되어 있네요.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비지 컬러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뭐 컬러 그 티셔츠 컬러 정도 바꿔줄까요? 네. 이 정도. 아, 티 이쁘네요. 사고 싶네요. 진짜. 이 정도 맞춰주시고요. 오케이. 다시 닫으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티가 완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네. 제가 포트폴리오라고 좀 써왔어요. 네. 이 잡지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커버를 이제 커버 먼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커버 레이어부터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번에도 한번 모급을 아트웍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오브젝트를 좀 가져와 보신 다음에 조금 네, 키워 주시고 뒤로 레이어를 얹히고 이 뭐 영역을 잡아서 다시 한번 정렬을 해주세요. 네. 아, 네, 이 아까 그 비지 컬러를 좀 적용을 해볼까요? 네, 스포이드로 찍어서 다시 한번 이 마스크가 이 레이어에다가 한번 비지 컬러를 적용을 하면은 내 디자인이 어떤 잡지에 나온 것 같죠? 어떤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써가지고 폰트를 깨왔지만 네. 이런 세부적인 뭐 텍스트들도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저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전 이거를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로 닫기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좀 이 안에 맞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클로즈를 합니다. 네. 커버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지 이 안에 있는 디자인을 바꾸겠습니다. 그 책이 접히기 때문에 이쪽 면 한 번, 이쪽 면 한 번, 그리고 이 접히는 부분에 각각 한 번씩 디자인을 총 3번을 얹혀 주실 거예요. 네. 레프트 페이지 먼저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도 또 같은 또 디자인을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번에는 아까 작업했던 이 디자인을 잠깐 템플릿을 눈을 끈 다음에 컨트롤 Alt 죄송합니다. 컨트롤 Shift C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마스크를 씌우신 다음에 이런 레이어, 불필요한 레이어들은 지우셔도 돼요. 네.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시고
여기 삐지도 한번 바꿔야겠네요. 네. 삐지 바꾸고 그 반대편에도 한번 이제 이번엔 세 번째 디자인을 얹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복사를 하셔서 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적당히 얹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그 아까 반대편에 접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위치로 맞춰줘야겠죠. 그 반대편에도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네, 업데이트를 이따가 해야겠네요. 네. 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 반대편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네. 여기서 Alt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이 레이어를 이쪽 도큐먼트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같은 위치로 복사가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뭐 맞춰볼까요? 네. Shift를 누르시고 한 요 정도 레이어 끄겠습니다. 이 정도 맞추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아우, 책이 완성이 됐네요. 아, 굉장히 멋있네요. 네.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기본적인 뭐 목업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직접 포스터를 인쇄하지 않아도 뭐 책을 출판하지 않아도 티를 프린팅하지 않아도 한 것 같은 어떤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잡지 형식의 목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또 자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판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지 알더라고요. 네. 이게 목업 퀄리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실제로 출판을 한 줄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출판물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 네, 그냥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업을 선택을 했을 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비엔스에 한번 올려봐야겠죠. 네. 비엔스에 올리기 전에 저는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통 이제 PDF나 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파일을 전달을 하시는데 저는 입사 지원을 했을 때 그냥 비엔스 URL만 딱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내 작품만 딱 드리는 것보다 어떤 비엔스에 있는 뭐 댓글들, 좋아요 개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내 디자인에 힘을 싣고 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사이트 구조 자체도 굉장히 보기 편하게 돼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비엔스에 올리려면은 그 커버 썸네일을 만드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이즈가 최소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네. 이걸 맞추셔서 이 원하시는 목업을 디자인의 일부분을 갖다 꺼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첫 번째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주세요. 엔터 그리고 컨트롤 A 누르신 다음에 도큐먼트에서 정렬을 한번 시켜주시고요. 컨트롤 D를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네. 이 썸네일들과 이 앞서 작업했던 목업 페이지를 한번 맵용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넷 창을 여셔서 비엔스를 접속을 해볼 텐데요. 네. www. 네. 자동 입력이 되어 있네요. 네. 뭐 C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어도비 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계정으로 이 창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엔스가 굉장히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해외에서. 네. 뭐 비슷한 포트폴리오 사이트로 드리블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폐쇄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회원들한테 초대장을 받아서 네.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엔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비밀번호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네. 네. 다행이네요. 로그인이 됐습니다. 네. 뭐 처음 비엔스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뭐 상단에 자주 쓰는 메시지 창, 네, 알람이 굉장히 많이 떠 있네요. 네. 이런 알람 창이 있고 이 첫 메인 화면에는 뭐 SNS로 따지면 뉴스피드 같은 거예요. 네. 내가 팔로우한 친구들의 활동 내역이 이렇게 짜르륵 보이는 건데 여기에 내 작품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막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메인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친구가 내 작품을 좋아요 눌러준 거예요. 네. 친구분께 네, 감사의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스커버 페이지로 가실까요? 이제 여기가 거의 어떻게 보면 메인 페이지인데 이런 분야별 어떤 이런 뭐 좋아요 순, 댓글 순, 그리고 날짜의 기준, 오늘이냐, 이번 주냐, 이번 달이냐 하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벤치마킹을 여기서 하시죠. 네. 국가별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네. 뭐 간략적인 사이트는 이렇고, 네.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작업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Add Work 아이콘을 누르셔서 이런 에디트 페이지가 나와요. 네. 여기에서 업로드 파일,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딩이 되고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비엔스의 최대 가로 사이즈가 1400픽셀입니다. 네,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화질 손상도 전혀 없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뭐 텍스트를 간략하게 추가를 해볼까요? 도비 그래픽 웹이나 네. 한글이 입력이 안 되네요. 네. 땡땡 컨티뉴를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썸네일을 지정을 해주시는데 그 방금 전 올린 본문에서 직접 썸네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옮기고 뭐 이렇게 비율 조정도 가능하고요. 네. 하지만 저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썸네일을 추가를 하셔서 썸네일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작업명을 간단하게 써주실까요? 네. 어도비 웹이나 그래픽. 그런 다음에 네. 창이 밑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네. 크롭 앤 컨티뉴 하시면 이런 또 세부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애드를 누르시면 이 자기 작업의 분야인 거죠. 뭐 이 작업이 그래픽 디자인이냐, 일러스트레이션이냐, 뭐 브랜딩이냐, 저는 네,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돈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고요. 뭐 여기에서 또 어떤 툴을 이용했느냐, 포토샵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네.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개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뭐 다른 뭐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데 이게 코멘트를 입력을 못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댓글창이 없어지죠. 근데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은 뭐 저는 안 합니다. 네. 저는 댓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댓글이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간단한 프로젝트의 설명을 입력을 해주세요. 도비 그래픽 웹이나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뭐 이게 해시태그 같은 거죠. 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은 이제 자기의 작업물이 검색창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도 어도비 엔터 하시면 단락별로 해시태그가 생깁니다. 네. 그래픽 웹이나 네,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를 누르시면 이 작업이 생성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본인 SNS에. 네. 자추는 필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결과물을 보시고 피드백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여기서 에디트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다시 이미지를 뭐 리플레이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갈아 끼우신다거나,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 추가를 해서 포스터 작업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리오더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순서를 또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요. 네. 뉴 오더를 내리신 다음에 세이브를 다시 하고, 네, 이러시면은 이제 뭐 프로필로 다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방금 올린 포트폴리오가 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이쁘네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매일 작업을 합니다. 뭐 디자이너라면은 비엔스야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자기가 직접 작업을 올리고 활동하는 디자이너분들은 굉장히 몇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앞서서 또 작업한 디자인들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의문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 현업에서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꾸준한 작업을 통해서 표현 기법을 습득하시고 꾸준한 창작 활동을 하신다면은 어떠한 업무에도 투입되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기회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실제로 비엔스나 뭐 그런 데 작업물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면서 뭐 다른 웹사이트, 뭐 디자인 도감, 뭐 잡지 등의 제 디자인이나 제가 많이 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인터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께 강의를 진행하는 기회도 얻게 돼 있습니다. 네. 뭐 당장은 자신의 작업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올릴 만한 게 아니다, 뭐 자신감이 없으실지 몰라도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씩 실행을 하신다면은 그 과정은 상당한 경험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비엔스에서 받은 영감을 그냥 부럽다, 잘한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하나씩 실천하면서 따라해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실 거라고, 네, 이번 기회를 빌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제 강의는 얼추 마무리가 됐고요. 퀴즈가 하나 이제 나갈 건데 굉장히 쉬워요. 네, 상품도 좋은 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도비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커뮤니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BY, 2번 B2B, 3번 B, 4번 비욘세, 5번 비엔스. 참 쉽죠? 네. 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의 번호와 답변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당첨자분께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송우종 디자이너였고요. 네, 어도비 웹이나 그래픽 디자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